장판 원자핵까지 물들도록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대조 실험해봤다. 이건 뭐 코팅이냐? 결과는 로보락 S7 플러스 광고가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 리뷰를 좋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스펙보다는 사용 경험치에 따라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전이기도 해서다. 왜냐면 얘네들은 여러가지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한 데다 스펙대로 안 움직일 때가 꽤 많거든. 집착적으로 그런 거 찾아내는데 희열을 느끼는 변태라 오히려 좋아. 자, 잡소리 그만 찌끄러대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다. 한 달간 사용해본 로보락 S7 플러스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음파 진동 물걸레. 이번 모델에선 물걸레 기능에 획기적인 변화가 두 가지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인 음파 진동이다. 개인적으로 이 물걸레 기능의 경우 2세대로 구분하는데 그냥 바닥에 붙어서 끌고 다니는 형태가 1세대였다면 움직임을 통해 세척력을 강화한 게 2세대 물걸레다. S7의 경우 물걸레가 1분에 최대 3000번 진동해서 바닥을 닦아준다. 원리는 음파 전동 칫솔과 같은데 실제로 이거 닦아보니 기본 칫솔 쓰다 음파 전동 칫솔 썼을 때의 그 개운한 차이를 바닥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그냥 끌고 다니는 물걸레와는 발바닥의 느낌이 달랐다. 그리고 내가 물걸레질에서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하는 압력이 이전 모델의 300g에서 600g으로 2배 증가한 부분도 이 세척력에 일조했다. 이거 그냥 대충 느낌으로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커피 자국으로 실험해봤다. 광고주가 24시간 지난 커피 자국 실험 정도를 제안했는데 그러면 재미없지. 장판 원자핵까지 물들도록 48시간 동안 건조시켜 대조 실험해봤다. 이건 뭐 코팅이냐? 결과는 역시 워낙 강력하게 말라서인지 둘 다 1차에서 완벽하게 닦이지는 않았지만 S7 플러스는 90% 정도의 세척력을 보여준 반면 기존 물걸레 방식은 60% 정도 닦였다. 2차 시기에 S7 플러스의 경우 바닥에 물든 자국을 제외하곤 거진 다 닦인 반면 기존 방식은 군데군데 잔여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물론 물걸레 전용 로청 수준의 세척력까지는 아니지만 겸용 수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었다. 이런 음파 진동의 장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소음이었다. 큰 움직임이 아닌 매우 짧게 고속으로 진동해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직접 측정해보면 이 정도 크기인데 거의 소음이 나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인 바로 걸레 리프팅 기능이다. 보통 카펫이 깔려있으면 물걸레 청소 시 해당 지역을 청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놓고 돌려야 한다. 이러면 또 청소 끝나고 특정 지역 설정해서 다시 카펫만 흡입 청소를 돌려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다. S7의 경우 바닥 센서를 통해 하단의 재질을 인식해 카펫 구역에 닿게 되면 리프팅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걸레를 들어올려 카펫 부분을 흡입 청소만 진행한다. 따로 두 번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쉬운 건 장모의 카펫은 이 기능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카펫에서 걸레를 들어올려 젖지 않게 하는 부분도 좋았지만 이 기능이 진짜 유용했던 건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였다. 이웃집과 정기 UFC 미팅을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바로 아파트 육아 필수품인 바닥 방음 매트인데 이 방음 매트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 기능이 매우 유용했다. 이거에 안 키워본 사람들은 모른다. 겁나 비싸다. 이거 한 롤에 대략 10만원 정도다. 이렇기 때문에 만수르가 아닌 이상 집안 전체에다 깔 수가 없어서 아기가 다니는 주요 루트에 집중적으로 깔게 된다. 이러면 당연히 매트와 매트가 아닌 곳의 단차가 여기저기 발생한다. 문제는 보통 충분한 방음 효과를 위해서는 매트가 1.5cm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물청소 키트를 꼈을 때 로봇 청소기의 단차 주파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다. 이게 왜 이러냐면 간단히 시소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뒤에 물청소 키트가 껴지는 만큼 앞쪽이 들릴 수 있는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추천하는 로봇 청소기에 꼭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바로 2cm 단차 돌파 능력인데 보통 2cm 돌파한다고 써놨지만 물청소 키트를 끼우게 되면 단차 돌파 능력이 확연히 줄어드는 제품들이 많다. 특히 물걸레 키트에 여러 장치가 붙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진동형 2세대 물걸레 로봇 청소기들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근데 육아를 해보면 안다. 이거 매트는 흡입 청소만으로는 안 된다. 뭘 계속 흘리고 엎고 해서 물청소를 같이 해줘야 하는 게 필수다. 로보락 S7 플러스는 이 물걸레 청소 시 턱을 만나면 리프팅 기능이 자동 활성화돼서 물걸레를 들어올려 돌파 능력치를 보존한다. 이야, 이거 슈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옵션인데 이걸 여기서 보네. 슈퍼카는 못하더라도 슈퍼카 옵션은 대리 체험하게 해준다. 아무튼 이 때문에 여기저기 매트가 널려있는 육아 환경에서 물청소와 흡입 청소를 동시에 원활하게 해준다. 장점, 오토 엠티 도크.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게 오토 엠티 도크가 있는 게 확실히 편했다. 두세 번만 청소 돌려도 로청 내부에 먼지통이 꽉 차게 된다. 이거 비우는 것도 일인데 까먹고 안 비우면 외부에서 로봇 청소기 돌렸을 때 먼지통 꽉 찼다고 파워 발람으로 참교육 들어오기 십상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S7 플러스의 하이라이트이자 메인 장점이 바로 이 오토 엠티 도크라고 생각된다. 보조적인 장치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제품으로 봐야 할 정도로 기존 다른 제품의 클린 스테이션보다 기능과 성능이 우수했다. 일단 외모부터 대륙간 찬도
탄도미사일 2발이 좌우에서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강력 있는 외모다. 우선 우측을 보면 붉은색 필터가 가장 눈에 띈다. 와, 진심 어떻게 이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급 무선 청소기 메인 필터로 들어가는 사이클론 필터를 무식하게 때려박아 넣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강한 흡입력이다. 더스트백 방식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한 흡입력을 발휘한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라. 마스크가 있는 상태에서의 호흡보다 없이 하는 호흡이 더 편하고 강한 원리와 같다. 구성 방식이 무선 청소기와 동일해 흡입력이 무선 청소기 강 수준으로 빨아들여 로청 내부 먼지통 관리가 수월해졌다. 두 번째로 더스트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클린 스테이션의 경우 현재 더스트백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게 몇 주 쓰고 계속 교체해주는 것도 귀찮긴 하지만 보통 2년 정도 되면 로청 부분 단종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스트백의 경우 호환 부품이 아니라 더 구할 수도 없어진다는 거다. S7 플러스의 경우 더스트백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 몇 주에 한 번씩 새로 사야 하는 더스트백 추가 구매가 필요가 없어진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적으로도 유용하다. 그냥 필터 물 청소해서 말렸다 다시 넣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 먼지통 자체가 투명해서 얼마나 먼지가 찼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좋았다. 더스트백 형식의 경우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찼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보니 청소량이 많지 않다면 귀찮음이 더해져 이 더스트백을 꽤 오랜 기간 묵히게 되는데, 문제는 먼지와 더불어 과자 부스러기니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도 꽤 섞여 있다는 거다. 이런 환경 자체가 벌레들에겐 파라다이스인지라 간혹 침투에 광란의 번식 파티를 벌여 기겁했다는 댓글들이 가끔 보인다. 이거 원인은 가루응애인데 워낙 작기 때문에 완전 밀폐가 아닌 이상 원천적으로 막기 힘들다. 이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 S7 플러스는 투명하기 때문에 위생 상태를 수시로 체크 및 관리할 수 있고, 먼지가 차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잘 버리게 된다. 먼지 차는 거 보면 열일하네란 생각과 돈값 하는구만 이란 심리적 만족감은 보너스다. 다만 이 오토 MT 도크에 먼지 투명통만 따로 분리가 됐으면 시원하게 물청소 돌릴 텐데 이 뚜껑과 분리가 안 되는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우측 사이클론 공정을 통해 큰 이물질들은 모두 걸은 채로 미세먼지들이 포함된 공기가 좌측으로 보내지는데, 이곳에 헤파 13등급의 필터가 있어 배출 공기에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이거 당연해 보이는데 보통의 로봇 청소기 클린 스테이션 구조를 보면 더스트백을 지난 공기가 필터링 없이 그냥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청소 다 잘해놓고 방해 미세먼지를 뿜어주는 결과가 생긴다. S7 플러스는 이 배출 과정에 강력한 필터링을 통해 깨끗해진 공기를 배출하는데, 실제 측정해보면 일반 스테이션과 대비해 미세먼지 수치 증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예 필터링만을 공간을 하나 더 배치할 만큼 배출 미세먼지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 쓴 게 보인다. 그리고 이건 좀 작지만 디테일에 만족스러웠던 부분인데, 이 물걸레와 닿는 오토 MT 도크 바닥 부분이 경사져 있다. 보통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 끝나고 물걸레 빼는 걸 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이 축축한 걸레가 바닥에 붙어 있어 마르지가 않으면서 무슨 걸레 썩은 내가 난다. 근데 S7 플러스는 도킹 시 자체적인 리프팅 기능과 이 경사진 공간의 콜라보로 청소가 끝나도 이 공간을 통해 통풍이 돼서 쉽게 걸레가 말라서 좋았다. 다만 습기가 높은 한여름에는 짤없이 쉰내 나니까 귀찮다고 너무 믿고 냅두지는 말자. 참고로 내 이야기다. 장점, 알고리즘. 최근 알고리즘에 따른 청소 동선 최적화는 비슷하게 발전해서 청소 시간의 경우 사실 브랜드 간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로봇 청소기만 10대 이상 써보면서 이 똑똑한 알고리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있었다. 그게 바로 청소 후 복귀할 때다. 이거 멍청한 애들은 복귀하는데 헤매거나 짧은 길 놔두고 돌아가거나 해서 복귀 시간이 한 세월인 애들이 많다. 근데 로보락 브랜드들의 경우 이 복귀 동선이 정말 칼 같다. 청소를 마친 지점에서 가장 최단 거리를 산출해서 복귀한다. 단순 직선이 아니라 복귀 중 장애물을 최소한의 핸들링만으로 피해서 복귀하는 거 보면 정말 테슬라 오토파일럿 싸다구를 갈길 정도의 똑똑함이다. 장점, 메인 브러쉬. 집에 긴 머리인 사람이 있다면 알 거다. 아니 무슨 왕건님은 털갈이라도 하는지 먼 머리 감고 드라이하면 긴 머리카락이 가을철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진다. 문제는 이 머리카락이 남자 머리카락처럼 짧지가 않다 보니 이게 꼭 메인 브러쉬에 엉키는 것들이 생긴다. 이런 엉킴 현상은 메인 브러쉬의 형태 때문인데, 쓸어 담기 위한 털 형태의 브러쉬 사이사이에 철사 때문에 틈이 존재한다. 큰 흡입물 자체가 통째로 들어가면서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철사인데, 이런 구조 때문에 바로 이 틈과 양쪽 끝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쉽게 엉킨다. 이거 머리카락도 주인 닮아서 파워가 세서 손으로는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때려면 칼로 잘라야 한다. 이번 S7 플러스의 경우 털 형태의 브러쉬가 아닌 실리콘 재질의 브러쉬로 바뀌었고, 큰 이물질을 막는 구조 자체가 철사가 아닌 갈퀴 형태로 바뀌어 틈없이 하나의 통 브러쉬로 제작되었다. 현재 한 달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크류바 사천처럼 생긴 통바디 덕분에 중간 사이사이 머리카락 끼임 현상이 안 생겼다. 물론 이 양측 끝에는 좀 엉키긴 한다. 이거 메인 브러쉬가 면도기처럼
상하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면도기 광고처럼 밀착력 있게 바닥에 붙는다고 하는데 바닥이 굴곡이 있는 피부도 아니고 평면적인 환경에서 크게 와닿는 장점까지는 아니었다. 장점 키즈락. 이거 애들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둘 수 없는 특성과 신기하게 생긴 외모 때문에 아기들이 미친듯이 달려든다. 이런 특성상 쉴 새 없는 버튼 연타를 해대는데 희한하게 키즈락 버튼이 잘 없는 제품군이 로봇 청소기였다. 대체 왜 안 만든 거지? 고장나서 다시 사게 만들려는 의도인가? 아무튼 이번 로보락 S7 플러스에는 드디어 키즈락 버튼이 생겼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인데 이거 망가지면 내 속도 망가진다. 키즈락 기능으로 멘탈 관리하자. 단점 추가 구성품. 이거 가격이 프리미엄급이라 사이드 브러쉬, 필터 구성까지는 안 바래도 걸레 정도는 한 장 더 추가 구성품으로 줄 법한데 딸랑 한 장이 기본이다. 아따 로보락 성님들 이거 야박하네. 이거 걸레가 여러 장이어야 세탁기에 넣고 나머지 걸레들로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 딸랑 물걸레 한 장이다 보니 매번 손빨래해야 한다. 걸레 기능이 뛰어난 만큼 매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걸레는 꼭 추가 구매해야 할 것 같다. 단점 장애물 회피. 이번 모델이 이전 S6 Max V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전선 회피 능력이다. 아무래도 카메라 센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때문인지 이번에 전면 센서가 다시 기존 레이저 센서로 바뀌었는데 S6 Max V급보다 장애물 인지를 통한 회피 능력이 떨어졌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멈추는 경우가 바로 전선을 먹는 경우인데 S7 플러스의 경우 전선을 인식해서 회피하지는 못했다. 이전 S6 Max V에서 보여줬던 발군의 회피 능력을 이번에도 보여줄까 기대했었는데 이건 좀 아쉽다. 이 때문에 청소 전 가급적 신경 쓰이는 물건들을 먼저 대충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있다. 단점 물걸레 손빨래. 이건 그냥 현종 물걸레 겸용 청소기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데 자동 물걸레 기능 좀 어떻게 탑재 안 될까? 진심 매번 청소하고 다시 걸레 빠는 거 너무 귀찮아. 로보락 형님들 기술력 있잖아. 다음 세대 때 한번 넣어줘. 부탁할게. 단점 가격. 이거 오토 엠티 도크가 그냥 무선 청소기 하나를 넣은 수준으로 나와서 가격도 무선 청소기 값이 끼얹어졌다. 쇼핑몰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대략 90만원 언저리다. 프리미엄급 체급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로봇 청소기 플러스 오토 엠티 도크 조합이라는 걸 생각해도 부담없이 구매 버튼 누르기엔 가격이 좀 세다. 단점 오토 엠티 도크 소음. 이 오토 엠티 도크가 강력해진 만큼 작동 시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린다.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는 사람이 없을 때 주로 돌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밤에 작동하면 부담되는 수준이긴 하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방해 금지 시간 설정도 가능하다. 추가사항 이거 이전 S6 Max V의 경우 검정색 단색으로 출시됐었는데 사실 흰색 성의자로서 좀 불만이었다. 근데 이번 S7 플러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화이트로 출시된다. 롯데식이 돌아왔구나. 흰색으로. 검정색은 써보니 먼지도 잘 보이고 장기 스티도 더 잘 나서 개인적으로는 로봇 청소기는 닥 화이트다. 최대 흡입력은 2500파스칼인데 기술력이 있음에도 역대 로보락 시리즈의 최대 흡입력을 굳이 늘리지 않는 걸 보면 현 상황에서 최적화 흡입력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물론 청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흡입력이다. 메인 센서인 라이다 센서의 우수한 성능은 입 아프게 설명해 왔으니 이전 로보락 시리즈의 영상을 참고하자. 결론평. 내 첫 로봇 청소기가 로보락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로봇 청소기 첫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로보락이다. 워낙 기본기가 뛰어난 브랜드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S7 플러스의 경우 기술적 발전도가 완숙기에 들어온 제품 본체보다는 물걸레와 오토 엠티 도크 등의 발전에 힘을 준 모습이다. 항상 기술적 선도를 이끌어왔던 모습이라 이 두 가지 기능 역시 만족스러웠다. 물론 그만큼 가격대는 이지만 최근 로봇 청소기의 주요 세 가지 기능 흡입, 물걸레, 오토 엠티 도크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원한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